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동학제 제1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14편에서는 이바우가 동생 우아미를 결단 내주겠다면서 마구 두들겨 패주는데요. 글쎄 이 자식이 억보 각시방에 뛰어드는 것을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다고, 도저히 살려둘 수 없다고 소리치는 바람에 어머니가 듣고 담 밖에서 억보가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참봉의 수하에 있는 김동수가 참봉 나으리가 만호 장군을 모시기 위해 동네에 있는 멀쩡한 정자를 옛날 복일도에 귀양살이 왔던 양반이 먼 섬사람까지 불러들여서 연못하고 정원을 만들어 신선노름을 하고 살았다는 그 연못처럼 꾸며달라 주장합니다. 보릿고개에다가 갖은 세금 때문에 부왕난 사람들에게 윤력까지 하게 하고 우아미와 별님의 이야기를 죄다 알게 된 억보의 이야기, 오늘도 계속됩니다. 제1권 산호의 딸. 아유, 억보요. 방바닥에 놓은 이우함은 하고 부르짖었다. 지역부는 내가 자기 집 앞에서 얼씬거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뒤쫓아온 모양이다. 이우함은 맥이 풀렸다. 바야흐로 달이 떠올랐다. 들과 산과 마을의 지붕 위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린 듯 싶었다. 바람이 부는 것 같지 않은데 해저음이 앞산 잔등과 뒷산 골짜기에 걸쳐졌다. 그것은 메아리가 되어 감돌다가 마을로 내려오곤 했다. 이바우는 잠이 든 채 했다. 장산댁이 마당에 선 지역부에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고 물었다. 지역부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 이우함은 자기도 모른 새에 몸을 일으켰다. 싸움을 앞둔 황소처럼 하고 안간 힘을 썼다. 거정문을 들치고 마당으로 나왔다. 어차피 한 번은 서로 맞대거리를 해야 할 운명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무슨 의논할 일이 있거든. 밝은 낮에 와서 하지 않고 왜 하필이 깊은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는가. 대관절 무슨 일로 이러는가. 장산댁은 지역부의 팔 하나를 붙든 채 깊이 잠긴 소리로 말했다. 지역부는 골목길에 누워있는 달 그림자를 보고만 있었다. 이우함이 지역부 옆으로 다가섰다. 지역부가 말없이 앞장서서 걸었다. 골목길로 나섰다. 장산댁은 이우함의 앞을 막아섰다. 가지 마라. 이 밤중에 어디를 간단 말이냐. 못 간다. 내일 낮에 이야기하자고 그래라. 가지 마라. 애미 말 들어라. 이우함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 장산댁을 비껴 나갔다. 장산댁이 그의 팔 하나를 잡았다. 애미의 말을 들으라고 말했다. 어머니, 나도 이제 2~3살 먹은 아기가 아니오. 이우함은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는 이때껏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언젠가는 억보가 그를 이렇게 불러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싸움을 걸어올 것이고 죽든지 살든지 결판을 내자고 할 것이다 싶었다. 그때는 결판을 내는 그 싸움을 피하지 않으리라고 마음먹고 있었다. 별림이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인 것이었다. 이유함은 장독 입은 엉덩이가 아직 덜 나았다. 옆구리도 결렸다. 그래도 지역부 하나쯤은 쉽게 당해낼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지역부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울지라도 이유함은 맨손으로 지역부를 당해낼 참이었다. 어린 시절에 지역부하고 내기를 많이 하곤 했었다. 달리기 내기도 하고 팔씨름 내기도 했었다. 씨름도 했었다. 지역부는 체구가 그보다 작지만 날쌔다. 당찼다. 3살이 많은 지역부였지만 그와 하는 모든 내기의 승률은 어슷비슷했다. 한 판을 지면 한 판을 이기곤 했다. 이제는 다를 것이다. 지역부는 이유함의 상대가 되지 못할 터이다. 이유함은 거한이 되어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는 않아야 한다. 다만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그렇게 제압한 사람이 별림이를 차지해야 한다. 오늘 밤 싸움에서 내가 지역부를 이기면 별림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마을 사람들이 그 일을 용납할까? 우리가 짐승들인가? 간단한 한 판의 싸움으로써 암컷을 차지하는 그것은 개나 닭들이 하는 일이 아닌가? 별림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지역부는 별림이를 어떻게 닥달을 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나를 끌고 가는 것일까? 별림이가 지역부에게 모든 것을 실토하였을까? 달이 숲 사이에서 얼굴을 새하얗게 빛냈다. 별들은 쌀가루처럼 희미해졌다. 해조음이 아련히 밀려왔다.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처럼 바다는 간헐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가끔씩 한숨을 쉬면서 몸을 뒤치는 듯 싶었다. 그들은 앞산 잔등을 넘어가고 있었다. 앞장선 지역부는 달 그림자를 밟아갔다. 큰 동네에서 개가 짖었다. 그 소리를 따라 새터말의 개들도 짖고 갯마을의 개들도 짖었다. 이 사람이 대관절 오늘 밤에 어디까지 나를 끌고 갈 참인가? 나를 아주 죽여서 땅에 파묻을 생각인가? 지역부가 소금 장사를 하며 떠돌다가 어디선가 육혈포를 구해가지고 왔는지도 모른다. 이 사람은 별림이를 이미 죽여 어디에 묻어버렸는지 모른다. 지역부는 악귀가 되어 있는 듯 싶었다. 그에게서 찬바람이 건너왔다. 이유함은 진저리를 쳤다. 지역부가 가파른 자드락길을 걸어 내려갔다. 달빛이 비친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은빛 쇠조각들을 바다 수면에 깔아 놓은 듯 싶었다. 바야흐로 밀물이 지고 있었다. 어디까지 갈 참이냐고 지역부에게 묻고 싶었지만 입을 굳게 다물고 따라 걷기만 했다.
모래밭으로 내려섰다. 가늘고 고운 모래였다. 발목까지 빠지도록 푹신푹신했다. 발이 너무 깊이 빠지기 때문에 그들은 가끔씩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먼 바다에서 달려온 파도들은 모래톱에서 철푸덕 철푸덕 제주를 넘곤 했다. 바위돌들을 무덤처럼 쌓아 만든 조그마한 선착장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통나무배 20남은 척이 졸고 있었다. 지역보는 그 선착장 앞을 스쳐 지나갔다. 지역보가 발을 멈춘 곳은 짝귀 모퉁이 연안이었다. 거기에는 모래가 없었다. 자갈밭이었다. 달이 머리 위에 떠 있었다. 짝귀 산줄기가 찬 북서풍을 막아주었다. 지역보는 허리에 손을 걸쳐 짚었다. 이유암을 옆에 두고 흥양반섬을 바라보았다. 흥양반섬은 바다 저쪽의 달안개 속에 주저앉아 있었다. 이유암은 지역보의 등 뒤쪽에 자갈밭을 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지역보의 옆 얼굴과 바다 저쪽 달안개를 번갈아 가며 보았다. 지역보의 눈길이 뻗어간 바다에서 파도들이 계속 밀려오고 있었다. 지역보는 사람이 아닌 듯 싶었다. 사람을 흘려다가 물속에 빠뜨려 죽이곤 한다는 귀신인 것 같았다. 맞대결. 이유암은 진저리를 치며 기다렸다. 지역보는 무얼 어떻게 할 참일까? 한바탕 싸우자고 할 참이면 왜 하필 부드러운 모래밭을 다 버리고 울퉁불퉁한 자갈밭으로 왔을까? 여기서 무얼 할 것인가? 자갈은 물새알같이 동그랗고 미끄러웠다. 낮에 보면 흰 것들과 검은 것들이 고루 섞여 있었다. 고운하게 잠을 자야 할 텐데 미안하다. 그냥 나오자고 했다. 뭐 무슨 할 말이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다. 지역보의 말은 어처구니 없을 만큼 허망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이 잠기어 있었다. 이유암은 지역보의 얼굴을 정면으로 건너다 보았다. 달빛 묻은 지역보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쓸쓸하고 적막했다. 가슴 속에 가득 찬 울분이나 쓸쓸함을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슬픔이 그 얼굴에 고여 있었다. 지역보가 그 슬픔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리로 나오자고 했는지 모른다고 이유암은 생각했다. 그 슬픔이 그로 말미암아 생겼으리라고 이유암은 생각했다. 지역보가 가엾었다. 지역보에게 잘못했다고, 이제는 별님이한테 접근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다. 별님이가 없고는 세상이 없는 것이었다. 지역보가 더 뜻깊은 말을 구체적으로 할 때까지 이유암은 기다리자고 생각했다. 지역보는 가슴을 펴고 투 하고 한숨을 쉬었다. 지역보가 힘으로는 그를 제압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나머지 이러한 술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이유암은 생각했다.
그는 운명을 생각했다. 지역보와 자기는 어찌할 수 없는 적이 되어 있는 것이었다. 험준한 세상이다. 그 속에서 나는 혼자다. 너의 형 바우하고 모든 속갯말을 하고 살아보려고 생각을 했었지. 그런데 너의 형은 틀렸어. 이제 나한테는 너 하나만 남았다. 지역부의 말은 그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지역부는 한동안 뜸을 들였다가 말을 이었다. 이리 보면 바다고 저리 보면은 절벽이고 저리 보면은 늑대들, 호랑이들만 사는 지옥이다. 나는 그 사이길을 지친 채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다. 부지런히 가고 또 가고 길동무를 찾을 수가 없다. 해는 지려고 하고 갈 길은 멀고 아득하기만 한데 다리는 뻗치고 숨은 가쁘고 배는 고프고 참말로 슬픈 인생길이다. 이우암은 지역보를 다시 보았다. 지역보의 구변은 유창했다. 동학도인이 되고 홍집강을 따라다니더니 많이 변했다 싶었다. 지역보는 한숨을 쉬었다. 이우암은 지역보가 가엾어졌다. 무엇이 억보를 저렇게 지치게 만들었을까? 지역보가 말을 이었다. 나는 이미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다. 개벽 세상은 곧 온다. 그 세상을 불러오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고 생각을 했다. 죽은 다음을 생각하니 너무 슬프단 말이다. 내 각시나 내 어머니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밤에 이 말을 너한테 하려고 이리로 나오자고 했다. 지역보는 말을 끊고 바다를 보고만 있었다. 이유암은 지역보가 말을 더 이어가도록 기다렸다. 지역보가 싸워보지도 않고 그에게 두 손을 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지역보는 절망하고 있었다. 가슴 속이 달안개에 덮인 바다처럼 텅 비었다. 이유암을 여기까지 무얼 하자고 데리고 나왔단 말인가. 두들겨 패자는 것이었다. 속에 쌓인 울분을 풀자는 것이었다. 납작하게 짓밟아 놓고 다시는 별님이를 손대지 못하도록 할 참이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별님이를 넘보았다가는 죽는 줄 알라고 으름장을 놓을 참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가. 이유암을 힘으로 이길 것 같은가. 이유암이 나한테 짓밟힐 것 같은가. 어림도 없다. 오히려 내가 그의 발 아래 짓밟힐 것이다. 이유암은 힘이 장사다. 몸도 기민하고 머리도 잘 돌아간다. 이놈은 이미 나의 속셈을 다 알아차리고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설사 이놈을 힘으로써 이긴다고 할지라도 별님에게로 기울어진 이놈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 듯 싶은가. 지금은 이놈에게 왜 형수처럼 생각해야 할 별님이한테 손을 댔느냐고 따질 계제가 아니여다. 그 말을 입 밖에 낸다는 것은 그들 둘의 관계를 어찌할 수 없는 현실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우암이 별림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막말을 하고 나서면 어찌할 것인가. 별림이도 죽으면 죽었지 이우암을 놓칠 수 없다고 맞서면 어찌할 것인가. 이들을 건드리지 않은 채 살 수 없을까. 별림이를 잃고는 살아갈 수 없다. 별림이가 없는 세상은 세상이 아니다. 별림이가 없는 개벽 세상보다는 별림이가 있는 지옥 세상에서 살겠다. 섣불리 이우암을 건드린다는 것은 이우암과 별림이를 동시에 잃게 되는 것일 터이다. 별림이를 잃지도 않고 이우암을 적으로 만들지도 않을 어떤 좋은 수가 없을까. 이우암은 내 은인인 이마동의 아들이자 둘도 없는 벗인 이바우의 동생이 아닌가. 지역보는 눈을 감았다. 가슴속에 한울림을 불렀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별림이의 한울림도 이우암의 한울림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서로를 손상시키지 않은 채 개벽 세상을 맞이할 수는 없을까요? 파도는 계속 모래톱에서 제주를 넘어댔다. 아, 그렇다. 하고 지역부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우엄아, 너 나하고 의형제를 맺자. 지역부의 입에서는 자기도 예측하지 못했던 말이 흘러나왔다. 그는 스스로의 선택에 절망했다. 의형제를 맺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우리가 의형제를 맺는 일은 하늘하고 땅하고 이 바다하고 너하고 나하고만 아는 일로 하기로 하고. 지역부는 말의 뒤끝을 흐렸다. 목이 밭았다. 서둘러 마른 침을 삼켰다. 만일 이우암 쪽에서 자기의 청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지역부는 그 말을 던져놓고 곧 후회했다. 입술을 씹었다. 이우암은 달을 쳐다보았다. 지역부는 나와 의형제를 맺음으로써 별림이를 손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하고 정말로 형제의 의를 맺고 싶어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 이 얼마나 비열하고 구차한 수작인가. 파도는 계속해서 달려왔고 한결같이 모래톱에서 제주를 넘었다. 이우암은 지역부의 의형제 맺자는 제의를 어떻게 뿌리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자고 나서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또 대변에 싫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싫다고 할 경우 지역부 쪽에서 그것을 형제 아닌 원수로서 살고 싶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일 것이다. 가뜩이나 지역부는 그가 자기의 아내 별림이를 넘보고 있음을 눈치채고 있는 것이다. 이우암은 섣불리 대답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입을 다물었다. 지역부 쪽에서 다시 무슨 이야기인가를 할 때까지 기다릴 참이다. 가벼이 말을 많이 하는 쪽이 이 싸움에서 진다. 지역부 쪽에서 안달이 나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의형제 맺자는 제의를 그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지역부는 이제 무슨 수를 쓰게 될까?
그들은 무서운 심리전을 하고 있었다. 지역보는 다시 절망했다. 이제 어찌할 수 없이 이우암과 치고받는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 싸움을 시작하고 보면 별림이를 놓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설사 내가 건 싸움에서 이우암이 무기력하게 얻어맞아 준다고 한들, 그리하여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긴다고 한들, 별림이가 이우암한테 돌아가 버린다면 그 이긴 소득이 무엇이란 말인가? 치고받는 싸움을 하지 않고 이우암을 다스릴 수는 없을까? 가슴에서 뜨거운 슬픔과 울분의 덩어리가 뭉쳐지고 있었다. 그것을 입 밖으로 내보내기만 하면 울음이 되어버릴 것 같았다. 그렇다. 눈물로 하소연을 하면 어떨까?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앞에 놓고 울다니.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이우암이 나를 얼마나 깔볼 것인가. 그냥 조용조용히 말로써 타이르자. 그것도 안 될 말이다. 별림이를 넘보지 말라. 우리들은 그런 원수 사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들을 내 입에 담음으로써 모든 일은 끝나게 된다. 이우암이 별림이를 넘보아온 일을 남편인 내가 기정의 사실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제 남편인 나한테 들통이 나버렸으니까 이것들은 아주 드러내놓고 만나려 할지 모른다. 그렇게 발전하는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왜 싫으냐? 나를 의형으로 삼는 일이 자랑스럽지 않을 것 같으냐? 지역보는 신음하듯이 말을 하였다. 이우암은 답답했다. 내가 자기의 아내 별림이를 넘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억보는 왜 저런 수작을 쓰고 있을까? 만일 의형제를 맺은 다음에도 계속 내가 별림이를 차지하려 든다면 어찌하려고 그럴까? 이우암은 절박해졌다. 어떤 대답을 해주지 않을 수 없도록 구석으로 몰렸다. 싫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지역보는 맥 풀린 소리로 말했다. 그 소리가 파도 소리에 묻혔다. 지역보는 가슴을 펴고 심호흡을 했다. 이제 별림이의 이야기를 입에 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역보는 생각했다. 나하고 의형제 맺을 수 없는 내 심정을 이해한다. 지역보는 이 말을 하면서 절벽 같은 절망을 느꼈다. 이제 일이 어찌 되든지 별림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작정을 한 터였다. 은빛으로 번쩍거리는 물너울이 기우뚱거렸다. 마른 입술에 침을 발랐다. 네, 솔직하게 말을 하마. 나는 너하고 원수가 되어 살아가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여기에 나오면서 나는 너하고 함께 죽든지 살든지 양당 간에 한 가지를 택하자고 작정을 했다. 별림이 때문이다. 그 찢어 죽일 옆했네 말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내 대장부다. 그 같은 하잘것없는 계집 하나 때문에 원수가 될 수는 없다. 그러기에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박중하다. 지역보는 안간 힘을 쓰면서 혀를 물었다. 내 말이 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단 말인가? 왜 또 이바우와의 결전을 피하려 드는가? 왜 비겁해지는가? 이우암의 힘이 무서운가? 왜 시시한 명분을 앞세우려고 하는가? 남녀 관계를 맺는 일에서 명분 그 같은 것이 어떤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인가? 한 이불 속에 들어가서 남녀가 알몸을 섞는 일에 무슨 놈의 명분 따위가 필요하단 말인가? 하고 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별님이 그년이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역보는 또다시 절망했다. 원래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 않느냐고 지역보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 계집년 하나 때문에 나하고의 사이가 원수가 될 것이라면은 내가 그 옆에 내를 귀신도 모르게 살짝 죽여 없애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기도 했다. 지역보는 미리 준비해 오지도 않은 그 엄청난 말을 짓거리고 있는 스스로를 꾸짖었다. 한 번 꺼낸 말이니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것이었다. 한밤중에 할 이야기가 있다고 그년을 저쪽 강도령 무덤 끝으로 끌고 가는 것이오. 아니, 밤늦게 갯것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그년을 붙잡아서 그리로 끌고 가서는 간단하게 절벽 아래로 떠밀어버리는 것이오. 그리고는 소금찜을 지고 나가서 굶어 죽든지 화적대가 되든지 돌아오지 않아 버리면 되는 것이라고. 지역보는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우암은 지역보가 어떻게 나오든지 당하고 견디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별림이를 죽이거나 자기를 죽이려 드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이었다. 그는 속으로 흥 하고 코방귀를 뀌었다. 지역보가 조급해하고 있다고 이우암은 생각했다. 조급해하면 지는 것이다. 조급한 쪽은 자기의 답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대에게 뚫고 나갈 어떤 통로인가를 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지역보는 머지않아 어떤 해결책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서로가 어느 정도 흡족해 하자고 흥정을 하려 들 것이다. 지역보가 그렇게 할 때까지 그는 기다리기로 했다. 제발 내가 그 옆에 내를 그 지경으로 만들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내 협조가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우리는 형제처럼 살아야 한다. 별내미 그년이 별스럽게 꼬리를 쳐도 거들떠보지도 말아라.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청루방에나 드나들어야 할 그 계집년이 죽일 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우암이 예상한 대로 일은 진척되고 있었다. 지역보는 말을 끊고 이우암을 건너다 보았다. 이제는 이우암이 무슨 말인가를 해주기를 기대했다. 이우암이 다시는 별림이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확약을 해준다면 지역보는 아마 그를 끌어안고 통곡을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이우암이 이 마을에 머물러 살면서는 도저히 별림이를 멀리 할 수 없으므로 어디론가 훌쩍 떠나가겠다고 하기라도 한다면 아마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만큼 지역부는 절박해 있었다. 이유함은 할 말이 없었다. 입을 연다면 운명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었다. 별님이하고 자기하고는 어찌할 수 없게 비극적으로 맺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 말이다. 옥부영, 어떻게 할까요? 내가 별님이를 데리고 억보형 보이지 않는 곳으로 훌쩍 도망을 가서 살아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별님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한평생을 같이 살아갑니까? 하루 이틀도 아닌 그 기나긴 세월을 어떻게 정없는 사람하고 살아요? 형이 물러나주면은 가장 쉽게 일은 끝나는 겁니다. 다만 이 말을 할 수 있을 뿐일 터였다. 지역부는 가쁜 숨을 내뿜었다. 이유함이 가증스러워 견딜 수 없었다. 이유함은 이때껏 한마디의 말도 하지를 않았다. 이 자식의 속에는 얼마나 큰 구렁이가 들어있을까? 무슨 악귀가 들어있을까?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지역부는 한숨을 한 번 쉬고 나서 말을 이었다. 너 내 각시 보고 이때까지 형수라고 해왔지. 너는 나 없는 새에 그년을 품었어. 지금 그 일에 대해서 나한테 손톱만 치도 양심에 가책이 안 된단 말이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전혀 없단 말이냐? 이우함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 하고 생각했다. 지역부의 입에서 별림이와 이우함의 이름이 함께 붙어서 흘러나오기를 그는 이때껏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는 일이 제대로 되었다. 어떤 일이 터져주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다. 그것은 잔인한 일이었다. 그는 진저리를 쳤다. 할 말 없어요. 억부영하고 나하고 서로 별님이 그 사람 하나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맞서야 할 일밖에는. 이우함은 무뚝뚝하게 말했다. 저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있구만요. 이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제 속을 모르겠구만요. 귀신에 씌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지역부는 기가 막혔다. 이유함을 너무 얕보았다고 그는 후회했다. 이렇게 벌어진 일을 어떻게 수습할까? 차라리 속이 골마 터지는 대로 모른 체하고 두면서 살아갈 것을 잘못했다.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일이란 이유함하고 치고 받고 하는 싸움뿐이다. 싸움 아니고 다른 뾰족한 수가 없을까? 옥부 형이 구림으로 장가 갔다가 오던 날 제가 신부 가마를 맸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가마 속의 신부한테 넋이 빠져버렸어요. 이후로 나는 죽더라도 별님이를 한번 안아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별님이한테 죄가 없어요. 제가 별님이 혼자 자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으니까요. 이유함의 말은 도전적이었다. 지역부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탄식 어린 소리를 질렀다. 너 미쳤구나.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나는 아주 죽기로 작정을 했구만요. 별님이가 아니고는 못 살게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별님이를 데리고 야반도주를 해버릴까요? 내가 이런 말을 억부 형 앞에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멍청스러운 일인지 나는 잘 알아요. 이유함은 말이 나온 김에 아주 개탕을 환하게 쳐버릴 참이었다. 내가 야반도주를 왜 한단 말인가? 왜 도망쳐 다니면서 산단 말인가? 지역보가 아주 그에게 별리미를 안겨주면서 멀리 떠나가 살게 해주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법도를 어겼다고 마을 사람들한테 몰매를 맞는다고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엎어지기 아니면 뒤집히기였다. 이판사판이었다. 지역보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 자식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완의 옆으로 다가서자마자 이마로 그의 얼굴 한복판을 들이받았다. 여느 때 김이 난 이우암이었지만 이때는 피하지 않았다. 자갈밭에 주저앉았다. 지역보는 덤벼들어 이우암의 뺨을 주먹으로 쳤다. 발길로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우암은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다. 모로 쓰러졌다. 지역보는 이우암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등떨미와 뒤퉁수를 걷어찼다. 이우암은 죽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지역보는 계속해서 발길질을 했다. 이젠 정말 잘 되었다고 이우암은 생각했다. 그의 코 속에서 뜨거운 피가 터져 나왔다. 입술과 혀끝으로 스며들었다. 지역보는 이우암의 뒤통수를 걷어차주고 나서 시체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에게 저항을 하지 않는 이우암이 두려웠다. 이 능구렁이 같은 놈이 왜 저항을 하지 않을까? 지역보는 무릎을 꿇고 앉으면서 이우암에게 두들겨 팬 것을 사과하고 싶었다. 이렇게 두들겨 패려 한 것이 아니었다고, 의형제를 맺고 싶었다고, 절대로 적이 된 채로 살아가고 싶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싶었다. 이렇게 자기가 이우암을 두들겨 팹으로써 얽힌 일이 풀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지역부는 그를 내려다보면서 악을 써대고 있었다. 야, 이 자식아, 한 번만 더 내 뱃나한테 손을 댔다가는 너 죽고 나 죽고 할 테니까 그리 알아. 이제 나는 참말로 악만 남았다. 세상 더 살기 싫어졌다. 지역부는 가슴속이 썰물진 갯벌밭처럼 텅 비었다. 무력증이 온몸을 휩쓸었다. 몸을 돌렸다. 비틀거리면서 넉바위 연안을 향해 걸었다. 가쁜 숨을 내뿜었다. 자갈밭에 뻗으러져 있는 이우암은 속에서 힘이 솟았다. 이제는 가릴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한 차례 두들겨 맞아준 것으로 죄를 씻어버린 듯 싶었다. 빚을 갚은 듯 싶었다. 억부한테 말을 할 것을 다 말해주었으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별리미를 안고 달아나리라고 생각했다. 어디로 갈까? 아버지를 찾아가자. 아버지는 어디선가 산적이 되어 있을지 모른다. 나도 산적이 되는 것이다. 왜 산적이 된단 말인가?
양민으로 떳떳하게 살아가야 한다. 동학도인이 되고 개벽 세상을 불러오는데 앞장서야 한다. 만호를 쳐 죽이고 나에게 법도에 없는 곤장을 친 천의 산과 그 졸개들을 쓸어 없애야 한다. 먼저 내덕도에 개벽 세상이 오게 해야 한다. 그 개벽 세상 속에서 별님이하고 함께 아들, 딸 낳고 살아야 한다. 순애니하고 이삐하고 달섬이하고 어머니하고 곰살갑기만 한 형수하고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다. 몸을 일으키고 그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달 안개가 자욱한 바다였다. 파도는 계속 밀려왔다. 그 파도들처럼 세상이란 것은 싱싱했다. 살아가 볼 만한 세상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이제는 수졸들한테 두들겨 맞지 않아야 한다. 먼저 참봉이 하려고 하는 일부터 깨부셔야 한다고 생각했다. 냇가에 정자가 하나 있으면 되었지. 거기에 또 무슨 연못을 파고 바윗돌 다리를 놓는단 말인가. 근동 사람들이 모두 보릿고개로 굶주리고들 있는데 어떻게 거기다 윤력을 붙인단 말인가. 바보, 멍청이 하고 이유암은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는 형 이바울을 욕하고 있었다. 고참봉의 밑구멍까지 핥아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바울을 그는 경멸했다. 이유암은 피 엉긴 가래침을 울고 뱉었다. 걷어채인 엉덩이와 옆구리가 걸렸다. 등어리도 묵지루하게 아팠다. 뒤통수도 욱신거렸다. 겁을 잔뜩 먹은 채 도망치듯 마을로 들어가고 있을 지역보를 떠올렸다. 달을 쳐다보면서 그는 내가 이겼다. 별님이는 이제 내 것이다. 하고 외쳐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우암의 혼례. 마을에는 두 가지의 일이 급진전되었다. 하나는 이우암과 나룻머리 주막집 호시리의 혼례였고 다른 하나는 냇가의 정자 앞에 연못을 파고 냇물 위에 바윗돌 다리를 놓는 일이었다. 거기에 이우암이 예상치 못한 일 하나가 벌어졌다. 지역보가 아내의 별림이를 목매어 끌듯이 하고 새벽같이 구림의 처가로 가버린 것이다. 그날 이우암은 하루 내내 방 안에 누워 있었다. 이날 아침 이우암의 어머니는 매파인 우산이네 편에 나룻머리 주막집으로 사성을 보냈다. 이우암이 모로 돌아 누우면서 나 그리로 장가 안 가요. 꼬실이 그년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가는 평생 처녀로 늙어 죽게 될 것이오. 당신이 그년한테 남정네 노릇을 해주려거든 사성도 보내고 함도 보내고 그러시오. 하고 말했다. 어머니와 이바우는 이우암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룻머리 주막집에서는 바로 그날 우산이네 편에 택일 단자를 보내왔다. 그야말로 미친 듯이 다급한 혼사였다. 혼산날을 열흘 뒤로 잡아보냈다. 이바우와 그의 어머니도 깜짝 놀랐다. 무엇이 그리 급하여 이렇듯 나를 급하게 잡았을까? 꼬시리한테 무슨 흠집이 있는 모양이라고
이우암의 어머니는 우려했다. 그렇지만 이바우가 뭔 서운한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주막집 꼬실이 아니오. 서로 다 아는 처지니까 혹시 그 사이에 마음이 틀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게 급하게 나를 잡았는지도 모르요. 어차피 치를 거지. 같은 혼사 얼렁뚱땅 쳐버립시다. 오아미한테도 얼른 각시가 생겨야 한눈 팔지 않고 살림을 잘하고 살아갈 것 아니겠소. 이튿날 아침 일찍이 이우암의 어머니는 최돌쇠 편에 함을 보냈다. 함 속에 넣은 옷감과 폐물은 그의 어머니 장산댁이 끼던 은반지 한 짝과 치마 저고리감 한 벌이 고작이었다. 최들쇠가 함을 지고 거정문 앞을 나서는 순간 이우암은 미친 듯이 웃어댔다. 방 안에는 검은 어둠이 담겨 있었다. 하늘에는 구름이 끼었다. 비 머금은 구름이었다. 밤새도록 해조음은 마을 안으로 들어와 웅얼거렸다. 높새 바람이 들썩거린 것이었다. 한 집에 한 사람씩 내가 정자 앞으로 울력들 나오시오. 마을 한가운데에서 징치는 소리와 웸소리쟁이의 소리가 들려왔다. 오래전부터 전매주가 그 노릇을 하며 살고 있었다. 전매주의 쇳소리 섞인 듯한 그 웸소리가 골목길을 휘돌아 들어왔다. 거정문을 들치고 나서던 이바우가 이우암을 향해 말했다. 너 오늘 저기 내과에 울력 나가야겠다. 거기 정자 앞에 연못하고 다리 놓는단다. 이바우는 간밤 잠을 설쳤다. 그는 밤새도록 마을을 돌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연못 파는 울력을 왜 반드시 해야 하는가를 설득하고 다닌 것이었다.